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화전기 볼게요. 연일 강세죠. 지금 1% 넘는 상승 진행되고 있고 12만 6,500원 기록되고 있는데 올 한 해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데 핵심은 카메라, 고성능 스펙 요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시각 아래 삼성전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들의 널뛰기 장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낙연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남선알미늄 우선주 보십시오. 17% 급등, 서원도 관련주죠. 6% 넘는 상승이 있고요. 이번엔 안철수 테마주 볼까요? 써니전자 상한가 기록하고 말았고요. 안랩 20% 이상의 급등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 관련주들은 이렇게 또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싶고요. 백신주들 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백신,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물론 이번 이슈가 언제까지 갈런지 지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처럼 잠깐 좀 시세를 준 뒤 얼마나 또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최근 들어 오늘은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고요. 하루가 7% 넘는 강세권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 한 해 진짜 턴어라운드를 해낼 수 있을까요? 코스모 신소재가 6%대 넘는 상승. 코스모학 오늘 5거래일 연속의 상승 지속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에코프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가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더 올라서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올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5G 관련주들이죠. 올 한 해 5G 이 세계 최고로 도약시켜보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관련주들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합니다. 한국전력 오늘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되고 있습니다. 28,600원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5G 관련주도 볼 텐데요. 쉬지를 않네요. 오늘 일제히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합니다. 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작년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한 9월 이후에 작년 이제 4분기에 이제 5G 관련주들의 주가가 낙폭이 컸었거든요. 대표적으로 5G 대장주 역할을 하는 KMW 같은 경우에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최고점 한 8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3분기 실적 부진과 또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무려 고점 대비해서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4만 원대 초중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낙폭이 컸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5G가 연초부터 이제 5G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그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5G 가입자 수가 435만 명, 작년 이제 11월 기준으로 435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5G 관련주들의 센티멘트가 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5G 그 상용화가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 4월에 한 27만 명 수준이었는데 11월까지 435만 명으로 지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5G 가입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갤럭시 S11이 또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 있고 물론 이제 5G 폰이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이러한 5G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또 일본은 또 올해 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 상반기에 이러한 5G 관련된 그런 투자가 집중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이제 연초에는 이러한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좀 싸 보이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어서요.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워낙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작년 한 10월 불과 얼마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정도로 한다면 대표적으로 KMW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KMW가 지금 이제 5만 원대 주가 부근인데 4만 원에서 5만 원대 지금 한 20포인트 이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포인트 정도 지금 하향된 그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G 관련주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볼게요.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터치를 시도 활동하고 있는 지금 주가의 수준으로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전히 강하네요. 크게 조정이 나오진 않고요. 앞으로도 더 갈까요? 네,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었죠. 그러면서 사실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역시나 또 작년에 또 연말에 또 마이크론테크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또 올해 2020년 메모리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이제 12월부터 지금 PC 디램 현물 가격은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1분기부터는 디램 가격이 좀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 1분기 서버 디램 가격이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반도체 가격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가격도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서버 디램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전력으로 저희 가볼 건데요. 웬일로 또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흑자 전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이제 빛을 볼 날이 진짜 온 걸까요? 지난번에도 한국전력을 한번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네.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실 실적이 좌우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관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 즉 이제 그 올해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2년 연속에서 영업 적자를 지금 기록한 상황이 있고요. 현재 부채 비율도 20% 이상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이 전력 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당위성, 즉 이제 명분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좀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나 올해는 또 정치 이벤트, 이제 이번 4월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 이후에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특례 할인 일몰을 비롯해서 전기요금 개편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게 지금 최악의 그러한 상황이고 또 4분기에도 큰 폭의 좀 적자를 좀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대한 명분이 마련된 오히려 지금 시점이 이제 턴어라운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하나만 꼽으면 어떤 쪽으로 갈까요? 이 중에서 탑픽을 꼽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기 좀 힘든 한국전력을 네. 좀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제 공기업의 정상화 관점에서 계속해서 한국전력의 실적과 또 배당이 또 증가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지금 적자를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2년 연속 적자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좀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냥 총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을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2020년 경자년의 첫 거래가 마쳤습니다. 새해 첫 거래였는데 마냥 그렇게 매매가 쉬웠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상으로 양시장에 모두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 특히 기관의 거센 매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일어났고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이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은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쉬어가면서 좀 지수 역시 많이 밀렸던 하루였는데요. 그나마 코스닥은 오늘까지 4흘 연속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워낙 들으셨다시피 5G 종목들이 일제히 초강세를 나타냈던 상황이고 오전장의 시총 상위주들 낙폭이 깊었지만 대부분 좀 만회를 하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첫 거래를 안정적으로 마쳤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02%까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180선까지 방어를 좀 실패한 모습이고요. 2175.17포인트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네요. 코스닥은 0.6% 강세고요. 4거래를 연속해서 올라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674.0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10시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10시 30분에 중국 증시가 개장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 환율을 좀 높게 고시를 하자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0.1% 정도 올랐고요. 1158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160선 진입에 시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번 주 내내 휴장에 들어간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중화권 증시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중국 지수 현재 1.1%까지 탄력을 키워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84선까지 어느덧 다시 한번 올라선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기준선이 50인데 51.5로 발표가 되면서 5개월 연속해서 중국의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도 굉장히 좋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이면서 28,48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이동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총 상위주들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포스코마저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선방에 준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에 랭크가 된 종목이고요. 그래도 탄력을 조금 줄였네요. 0.4%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마감 들어서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거래 마쳤고요. 1% 넘게 좀 낙폭을 깊게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보시면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까지 이 5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팔아낸 종목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맞춰서 좀 주가도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동차주가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3% 넘게 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4만 7,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를 좀 계속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지지난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여전히 부진하고요. 오늘 2% 정도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도 오늘 1.1% 조정이고요. 삼성물산마저도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역시 주가도 좀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마쳤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은 5G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MW 다시 한번 5G 종목의 대장이다라는 역할을 한번 견고하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RF, HIC 같은 종목들도 역시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KMW가 12%까지 탄력을 키우네요. 12% 급등이고요. 57,3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이고요. 헬스케어는 장중 2%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0.7% 조정입니다. CJ ENM도 오늘 장중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역시 낙폭을 살짝 만회하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도 조금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ENM 2.5% 하락이고요. 펄어비스 부진합니다. 1.5% 조정 받으면서 거래 마쳤고요.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조금 약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30만 60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부진했고요. 화려한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셨던 5G 그리고 정치 테마주, 화장품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정치 테마주 종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로 정말 뭐 이슈도 많이 쏠렸고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쏠렸던 모습이었는데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 복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에 맞춰서 사퇴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정치 테마주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알레비 23% 급등이고요. 뭐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주들을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 오픈베이스 역시 안철수 전 대표의 뭐 테마주다라고 엮이는 종목인데요. 7.2% 급등이고요. 태원물산도 16%까지 급등하면서 4,695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19%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고요. 뭐 서원 6%, 구경 GNM도 21%까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정치인 테마주도 역시 잘 가는 모습이고요. 뭐 홍정욱 전 대표의 뭐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NN도 7%까지 올라와 주면서 1,3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한번 중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맞춰서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에 뭐 한한령이 조금 해제가 될 것이다, 빙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뭐 화장품주를 위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강하게 붙는 모습인데요. 뭐 클리오가 4%,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이 7%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이준 코스메틱도 5% 가까운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3%대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화면 내려가 보시죠. 기관이 오늘 5,455억 원까지 대량으로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을 후증 들어서 매도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42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홀로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요.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이 1,160억 원, 외국인도 654억 원 팔아내면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개인홀로 1,826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점검해드렸습니다.